자, 이런 가운데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가졌었죠. 그때 있었던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김민석 총리 지명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도덕적 의혹과 자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젊은 비대위원장 털면 안 나올 것 같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말한 그 맥락만 따서 들어보면 굉장히 불쾌하고 우리 당의 대한 모욕으로 들릴 수 있는데, 원내대표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 이런 말을 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젊은 비대위원장 털면 안 나올 것 같냐, 턴다는 뉘앙스가 좀 묘한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농담 삼아 말했겠지만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저 자리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기 5년이 끝나고 나면 재판을 받아줄 것을 약속해달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얘기를 했었고, 아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약간 맞받아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런 말을 하는데 털면은 안 나올 것 같냐 이런 얘기를 했던 거라서, 제 생각에는 그 맥락이 한번 털어보겠다 이런 겁박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정치 공세를 과도하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직설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한 권력자잖아요. 상당한 권력자가 아니라 최고의 권력자죠. 근데 이게 약자적 관점에서 저렇게 털면 안 나올 것 같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방어 수단처럼 될 수 있겠지만, 권력자가 저런 이야기를 하면 위협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쯤 농담이었고 나름대로 이제 어떤 맥락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렇게 좀 화합을 위한 또 회담의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모두 다 이렇게 좀 공표를 하고 또 정쟁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이 통합과 화합이란 취지에 맞는가 측면에서는 양측 모두 다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여야 지도부와 만났었는데 시정연설 전에 사전 환담 자리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도덕적 의혹 등을 언급하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저희 채널A가 좀 취재를 해본 결과 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까지 정치를 하려고 하시나, 이렇게 좀 말한 걸로도 파악이 됐습니다. 성춘 부의장, 좀 불편한 심기를 표현한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불편한 심기라기보다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저는 정치 선배로서 훈수해 준 거라고 생각해요. 훈수? 그러니까 왜냐면은 시정연설이 뭡니까? 대통령이 직접 와서 입법부의 대표자들에게 뭔가 이 국가 가치 추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허락을 요하는 이런 연설을 하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야당의 비대위원장이 와서 거기서 또 뭔가 김민석 후보자나 관련된 정치 이야기를 한다? 이것이 부적절하지 않겠냐? 이 자리는 오늘은 추경과 관련된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자리 아니겠느냐. 그렇게 너무 여기서까지 정치를 행위를 하지 말라. 왜냐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입장도 이해가 가능한 것은 임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기 전에 뭔가 조금이라도 더 흔적을 남기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만, 대통령이 느꼈을 때는 이런 것들이 TPO에 맞지 않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런 발언하는 거는 부적절하다는 쪽으로 얘기를 해준 거라고 보고요. 저는 야당이 계속 협치를 이야기하는데, 협치라는 것이 그 소수 정당, 소수 야당의 말을 다 들어주는 게 협치가 아닙니다. 지금 사실 저는 야당이 만약에 그 정권이 교체된 걸 받아들이고 인정한 다음에 특검 3법에 대해서도 인정해주고 같이 통과를 시켜주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첫 번째 국무총리 후보자니까 동의를 해주고, 이런 식의 협치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줬다면 아마 법사위원장이나 이런 자리에 대한 여론도 바뀌었을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너무 협치 본인들이 먼저 뭔가 내려놔야 된다는 걸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의힘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대선에 패배한 지 3주가 지났는데 전통적인 지지층까지 이탈한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좀 살펴볼 텐데요. 사실 국민의힘 핵심 지지 기반이라고 하면 이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경남일 텐데,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민주당 지지가 46%, 국민의힘 지지가 28%고요. 대구, 경북은 민주당 지지가 28%, 국민의힘 지지가 31%, 오차 범위 내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도 좀 살펴보시죠. 연령별 정당 지지율도 살펴보면 60, 70대가
민주당이 더 높게 나오는 그런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홍 전 의원님, 네.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됩니까? 저한테 자꾸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하시죠. 예. 원래 이제 정권 초기에는 또 이제 흐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권 어떤 그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높고 또 야당의 좀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아직까지 지도 체제가 이제 그 성립하지 못하면서 또 관련해서 좀 그 당 내에서도 이런저런 좀 이야기들이 좀 많이 좀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어떤 지지층들이 대선에 패배하고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이런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가 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요즘 뉴스도 보기 싫다, 또 여론조사도 뭐 이제 안 받는다 이런 어떤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서 그런 걸로 인한 또 여론조사의 어떤 반영도 상당히 표본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 국민의힘이 어떻게 개혁 혁신을 할 것인지, 앞으로 지도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다면 앞으로 어떤 여론조사도 많이 좀 달라질 여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여론조사 추이 좀 더 지켜보시죠. 여야 공방부터 이 사면 초과인 국민의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